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돌봄을 돕는 자기돌봄 TV 박현정입니다. 자기돌봄 안내서 함께 읽기 오늘의 주제는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고 존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애쓰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고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존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돌봄 안내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175페이지부터 18번째 질문인 소유하며 살고 있나요? 존재하며 살고 있나요?가 쭉 나옵니다. 먼저 생각의 공간부터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네요. 올 한 해 당신이 구입한 것, 새롭게 갖게 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록들 중 지금까지도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해 뭘 샀나 봤더니 제가 필요한 혹은 갖고 싶은 물건은 정말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아이를 위한 물건이더라고요. 뭐 인형이나 책 같은. 그런데 아이에게 사준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이가 그걸 아직도 좋아하는가 하고 이렇게 좀 관찰을 해보니까 뭐 책 외에는 거의 다 이미 아이의 기억에서 잊혀졌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던 뭐 인형도 침대 구석에 있고 말이죠. 아마 아이 역시 그 물건을 봤을 당시, 즉 샀을 그 당시에는 저걸 갖고 싶다는 욕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대상에 대한 별다른 애착이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 소유하는 삶의 한계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당시에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채워지고 나면 그것이 계속해서 나의 만족도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욕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마냥 그 마음을 계속 채워갈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걸 사고 나면 그때 만족한 것으로 이제 끝이고 시간이 지난 때까지 그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무언가를 사게 되고 또 사게 되고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로서의 행복감보다는 존재로서의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혜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고 싶은 부분은 책 속 177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읽어볼게요. 수많은 광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머릿속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만들어내죠. 그 물건을 사면 내가 더 근사해 보일 것이라는 욕망,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 그 집에 살면 더 안락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심어진 욕망, 환상, 착각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소유로 인한 기쁨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소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꿈꾸는 일시적인 만족감에 도취되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공감되시나요? 우리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옷장에 옷이 가득해요. 근데 매번 입을 게 없습니다. 그쵸? 그럼 옷을 샀을 그 당시에 예뻐, 멋있어 하고
산 옷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저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한 거예요. 나 자신을. 그러나 결국 이렇게 소유를 통해서는 지속적인 충만함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소유가 아닌 존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은 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 집에 불이 나면 무엇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돼요. 그 답을 찾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불이 막 났어요. 근데 글쎄요, 막 어떤 물건들을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가장 먼저 뭘 챙길까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분들은 반려견이라던가 여하튼 나와 어떤 정서를 나누는 그런 존재들을 먼저 챙기겠죠. 그리고 나서 챙기는 것들이 뭐 금전적인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불이 난 집에서 그런 것들을 챙기고 나올 만한 여유가 없어요. 결국 내가 가장 먼저 챙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유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유와 성장의 공간으로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번 질문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나의 물건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추려내는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정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떤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려내면서 3번으로 가보면 지금 나의 삶을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그것의 점수를 좀 내보고 4번, 5번을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4번은 내가 소유가 아닌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무엇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고 5번은 내가 그런 존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적어보는 공간입니다.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쉽게 뭐 빨리 금방 끝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적어봐야 하는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서 잘이라는 거는 부자, 뭐 어떤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웰빙, 잘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잘 발견하려면 이런 식의 나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보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 그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 나 하고 나면 그렇게 5번까지의 답을 해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께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 저 스스로 그런 다짐을 좀 했었어요. 무언가가 사고 싶어질 때 이것이 과연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저걸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에서 온 것인지를 좀 판단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확실히 좀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존재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3가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디든 좋아요. 뭐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직접 노트에 적으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늘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에 메모장 같은 것들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적으셔도 좋고요. 그런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유로 인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은 그 순간의 만족일 뿐이다라는 거.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고 또 내가 조금 더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또 나를 채워가다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자기 돌봄 안내서 함께 읽기 19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자기 돌봄의 방법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